비싼 건 다 가져다 놨어요. 근데 거기에 비가 떨어진 거예요. 2천만 원 상당이 됐고요. 한 1,000만 원 이상이 된다. 이제 공사비 제외라고. 착한 아파트 연구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에 살고 있는 최연소 아파트 회장 리리데디의 착한 아파트 연구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다뤄볼 주제는 이제 공용 공간, 전용 공간 등을 알아본 시간입니다. 이제 전용 면적에 서비스 면적을 포함한 것이 전유 부분입니다. 먼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전유 부분은 전용 부분으로 설명을 할게요. 전용, 공용, 그 첫 번째는 펜트하우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펜트하우스에서 이제 살아보지 못한 저는 이제 펜트하우스의 로망이나 이제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신 분들이 이제 펜트하우스라는 어떨까라고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펜트하우스는 이제 호텔에도 있지만 아파트에도 있죠. 이제 옥상 주택이란 뜻에서 유래된 거라고 하네요. 지금은 이제 최상층에 꾸며진 특별 객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펜트하우스의 이점은 너무 많죠. 그런데 이 이점인 조망권, 이제 개방감, 특별함, 층간 소음, 넓은 마당이나 이제 넓은 개인 공간 활용, 인테리어 편의 등 이제 단점은 이제 높은 분양가가 있겠고, 엘리베이터 고장 시 이제 불편하겠죠. 이제 관리비가 좀 많이 나온다든지 이제 난방비, 그리고 냉방비가 있겠죠. 암만 이제 시설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로 위에서 이제 태양이 내리쬐거나 주위에 바람을 막아주는 이제 세대가 없을 경우에는 난방비가 좀 꽤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3층에 살고 있는데 2층이 없거나 4층이 없을 경우에는 냉방비라든지 이제 난방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아래층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제 난방비라든지 냉방비가 덜 발생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난방비는 확실하고요. 이제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펜트하우스는 이제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분양 시 분양받을 때 이제 전용 공간 이외의 부분인 이제 공용 공간 서비스를 아주 많이 받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아파트 한 동에 절반이 이제 펜트하우스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화단을 만든다든지 개인적인 공간을 많이 활용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그 공용 공간은 남들이 봤을 때 무조건 전용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이 공용 부분에서 하자나 누수가 발생 시에는 관리소에서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제 펜트하우스의 공용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 시 생긴 문제로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아파트 내 분란이 야기된 문제입니다. 펜트하우스 세대를 제외한 입주자분들의 생각은 공용 공간이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세대는 펜트하우스 세대뿐이기 때문에 전용 공간으로 보고 하자 부분에 관련해서 펜트하우스 세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세요. 펜트하우스 세대분들은 분양받을 때부터 나는 공용 부분으로 분양받았기 때문에 공용 부분으로 보고 아파트에서 수리를 해줘야 된다. 예, 어떻게 보면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예, 한쪽은 우리가 쓰는 부분이 아니니 전용으로 봐야 한다 이고, 한쪽은 처음부터 공용 공간으로 분양받았는데 나한테 왜 그러냐, 따지려면 시공사에 따져라. 그렇죠. 그런데 아파트는요, 이런 애매한 부분을 조금씩 개선해 하려고 관리 규약이 있으며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입대위가 있습니다. 결론은 입대에서 어떻게 결정 내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전용으로도 공용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이런 부분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최상층이 20층인 A 아파트가 있습니다. 먼저 배경은 장마철 새벽이에요. 20층에 있는 A 펜트하우스 공용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19층 천장 도배가 다 졌고요. 거기서 벽을 타고 벽에 있는 벽지까지 다 젖었죠. 천연 마룻바닥까지 이제 비에 젖고, 마침 그 자리에 가전제품을 모아 놨어요. 거기서 이제 천장 벽지가 물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가전제품 쪽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가전제품으로는 뭐 스타일러가 있고, 컴퓨터도 모아놨고, TV도 모아놨고, 냉장고도 모아놨고, 안마의자도 놓아놓고, 집에 비싼 건 다 가져다 놨어요. 근데 거기에 비가 떨어진 거예요. 가전제품은 이제 2천만 원 상당이 됐고요. 천장, 도배, 뭐 거실, 천연 마룻바닥 다 졌고, 총 피해는 이제 한 1,000만 원 이상이 된다. 이제 공사비 제외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먼저 A아파트 19층 입주민은 새벽에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위에서 비가 쏟아졌다라고 전화를 할 겁니다. 그럼 관리사무소는 현장을 확인하고 20층 펜트하우스의 양해를 그 새벽에 구해서 비가 새는지 이제 확인할 거예요. 하지만 쉽지 않겠죠. 거기서 이제 대부분 밑에 집에 물을 받을 수 있는 무언가를 받쳐놓고 비가 그치면 누수 탐지 업체를 부르겠다고 할 거예요. 그게 첫째 날이 될 겁니다. 다행히 다음날 비가 그쳐서 관리사무소에서 누수 탐지 업체나 본인들이 누수를 확인했더니 전용 부분이 아닌 공용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이니 관리소에서 처리해 주겠다라고 관리소에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규약집이 틀린 아파트 같은 경우 전용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입대위에서는 이제 피해 사실을 보고 몇 천만 원이 되니까 놀라서 펜트하우스의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관리 규약에 이런 부분이 명시가 돼 있을 경우에 펜트하우스는 공용 부분 피해입니다라고 보고를 받게 될 거고요. 보상보험이 이제 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할 거고, 이제 피해 보험이 되어 있어서 보상 처리가 되면 다행이지만 보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전가가 될 거예요. 다행히 되어 있다 해도 문제예요. 돼 있으면 다음 연도에 화재보험비가 비용이 상승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입대위에서 회의가 열리게 될 겁니다. 안건으로. 이게 왜 펜트하우스만 쓰는 공간을 공용으로 보냐라는 내용이 나올 거고요. 전용으로 봐야 한다 라고 하면서 전용으로 봐야 된다는 의결이 될 거고요. 입주민 분들도 대부분 다 동의를 할 거예요. 펜트하우스 세대 분들만 빼고요. 카페에서도 아파트에서 처리해주면 안 된다 의견이 형성될 거고요. 그 비용을 펜트하우스에서 내라고 할 겁니다. 그럼 펜트하우스 입주자분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거의 소송전이 들어가고요. 실제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단지들도 있어요. 다만 이제 소송에 가서 판사님들이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A 아파트 펜트하우스 누수 부위는 공용 부분임에도 사용 가능한 A 아파트 펜트하우스 입주민이기 때문에 판결은 A 아파트 입대위 승, 펜트하우스 패,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하자보수로 인해서 이제 외벽 공사를 한다든지 외벽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이럴 때 펜트하우스 공용 부분에 대부분 밧줄을 타고 내려갈 수 있는 밧줄고리가 달려져 있어요. 전용 부분으로 결정이 났으니 펜트하우스에서는 당연히 이게 전용 부분이니 공용 부분에다가 밧줄 달고 공사해라, 들어오지 마라, 공사할 수 없다 라고 할 거예요. 맞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아파트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뭐 소송을 걸까요? 소송을 걸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송 한번 들어가면 또 들어가면 입대위 바뀌어요. 입대위가 바뀌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의결을 내리셨던 입대위 분들이 입대위 그만두시고 나서 그때 의결한 건 잘못됐으니 사과하겠다, 이거는 공용 부분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당장은 발생 안 하더라도 이제 차후를 위해서 이제 공용 공간으로 의결을 해서 명시를 했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도 펜트하우스는
전용이 쓴 공간인데 너무 이점만 주는 것이 아니냐고. 맞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방지를 좀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공용 부분으로 인정한다. 다만 펜트하우스가 없는 공용 공간인 옥상과 동일하게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방수공사라든지 색깔도 동일하게 칠하겠다. 여기서 또 봐야 될 거는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시공사 쪽에서 데크를 깔아줘요. 그 데크에 철거 및 재설치는 펜트하우스 소유자가 부담한다라고 했고요. 입주민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의결을 했어요. 근데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얼마나 많은 다툼도 있었어요. 입주민분들이라든지 이제 개개인에 대한 생각이 다들 틀리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인지시키고 설명할 수 있는 입대인은 돼야 돼요. 그래서 입대인끼리 몇 시간에 걸쳐진 논의 끝에 이 공간은 이런 방지를 하면서 공용 공간으로 보자라고 해서 이결이 됐어요. 이 문제는 입주민분들 전체의 문제도 아니고 펜트하우스에 거주하시는 분의 문제도 아니에요. 최초의 문제는 어떤 쪽이냐? 이 문제를 야기시킨 시공사들이 이런 문제는 기존부터 계속 발생이 되고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향후에 이건 계속 문제가 될 거거든요. 관공서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만들어진 아파트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팔아먹고 도망가는 데 바쁜 것이 아닌 향후 발생된 문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펜트하우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펜트하우스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문제를 보면서 저희와 조금 다른 견해를 보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시관공서나 법정에서 보는 그런 부분도 또 틀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되면은 법정이라든지 뭐 관공서라든지 관리 규약부터 먼저 보래요. 이 관리 규약을 뜯어 고치는데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용 전용 부분 2부를 이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리리데디의 착한 아파트 연구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열심히 좋은 재료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